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대학의 큰 그림, 그 세 가지 목표,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 그리고 이제 그 첫걸음인 경물치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죠? 네, 알매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내면을 다지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지 그 실천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실천이요? 네, 바로 그 내면의 진실함, 성의에서 시작해서요. 마음의 중심을 잡는 정심, 또 나를 갈고 닦는 수신, 그리고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재가까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알물 넘어서는 단계네요. 이게 그냥 옛날 성현들의 뭐랄까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내 모습은 뭐지? 왜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네, 그렇죠. 누구나 하는 고민이죠. 아니면 뭐 가족이나 동료를 대할 때 나도 모르게 좀 편애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질문들.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맞습니다. 경물치지가 이제 세상과 나에 대한 이해의 시작이었다면요. 오늘 다룰 성의, 정심, 수신, 재가는 그 알물 그럼 어떻게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갈 거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같은 거죠. 실행 계획이요? 네, 이 단계들이 그냥 계단처럼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떤 섬세한 마음의 문제들, 이런 걸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성의, 뜻을 성실하게 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뭐 좋은 생각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왠지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성의는 단순히 그냥 좋은 생각, 이걸 넘어서는 거죠. 핵심은 진실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실제 마음, 그리고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일치시키려는 노력? 네, 특히 여기서 강조되는 게 바로 신독인데요. 신독이요? 네, 말 그대로 홀로 있을 때 삼간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던 안 보던 내 마음속에서부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 그 정직함이죠.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수지수, 즉 자기 수양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대학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뭐 착한 척, 괜찮은 척 이게 아니고요. 정말 아무도 안 볼 때, 예를 들어서 혼자 운전할 때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거친 말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익명 게시판에 댓글 달 때 그 마음 같은 거요? 그렇죠. 바로 그런 순간들이죠. 그때 내 모습이 진짜 나라는 거네요. 이게 신독이군요. 와,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좀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학에서는 그래서 악을 미워하되 저 나쁜 냄새 피하듯이 진심으로 싫어하고 여우악취, 또 선을 좋아하되 저 아름다운 색을 보듯 진심으로 기뻐하라고 하거든요. 진심으로. 네, 즉 겉으로만 척하담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짜 우러나오는 나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는 것, 그 자기만큼 경계해야 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증자가 10개의 눈이 보고 있고 10개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다. 신목소시, 십수소지. 고 했던 말이 딱 생각나네요. 네네, 그 구절. 그때는 이게 약간 좀 무섭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숨길 수 없다는 뜻이군요. 내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 생각조차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마음의 진실성, 성이 이렇게 쌓이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대학은 부유옥, 덕윤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유옥, 덕윤신. 부는 집을,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 네, 맞습니다. 부요함이 집을 막 번쩍번쩍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면의 덕, 그러니까 진실됨과 올곧음은 그 사람 자신을 윤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 자신을요? 네, 그 결과 심광체반,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고 하죠.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편안해진다. 심광체반. 네, 억지로 막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평온함이 아니고요. 그 내면의 성실함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어나오는 여유, 안정감,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내면의 진실함이 결국 마음의 여유, 몸의 편안함으로까지 이어진다니 정말 흥미로운 연결인데요. 근데 살다 보면 그 진실된 마음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죠. 어렵죠. 뭐 스트레스 받아서 막 폭식하거나 욱하는 마음에 막말을 내뱉거나 네네. 혹은 뭐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고요. 맞아요. 닦는 것이 마음을 바로잡는 데 있다. 이 구절 말이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대학은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지 않아요. 마음이 어떤 특정 감정에 딱 사로잡혀서 평정심을 잃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이나 행동이 나오기 어렵자고 보는 거죠. 아,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드는데요. 바로 분노, 분, 두려움, 공귀, 지나친 좋아함이나 집착, 호락, 그리고 근심과 걱정, 유한, 이 네 가지입니다. 분노, 두려움, 집착, 근심. 네, 예를 들어서 분취, 즉 욱하는 화의 마음이 완전히 쏠려버리면 마치 필터가 씌워진 것처럼 세상을 왜곡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신부제한 시어부전 팅어붐은 식어부지 그 위. 네, 바로 그 구절이죠. 이게 나오는 거군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 있거나 아니면 뭔가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는 다른 건 전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정말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건데 이걸 정심의 문제로 설명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부재한, 신부재한 상태, 즉 마음의 주인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인 거죠. 마음의 주인이 없다. 네. 우리는 늘 깨어서 자신의 마음, 이 주인을 잘 살피고 조심, 감정이 어떤 자연스러운 본성의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따라야 하는데 솔성, 육심이나 격한 감정에 이끌려서 마음을 그냥 놓아버리는 것, 방심,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아, 방심을 경계한다. 네,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는 의식적인 노력, 이게 바로 정심이고요. 이것이 곧 수신, 즉 나 자신을 닦아나가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중용에서 말하는 하늘의 명령, 태명을 따르려는 본성, 성과 그 길, 도, 그리고 가르침의 개념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연습. 이게 수신이다. 와, 요즘처럼 SNS나 뉴스를 통해서 온갖 자극적인 정보, 감정들이 막 쏟아지는 시대에는요. 이 정심과 수신이 정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동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막 분노나 혐오 아니면 불안감에 휩쓸리기 너무 쉬우니까요. 네, 외부 자극에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일단 내 마음 상태를 먼저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힘, 이게 필요한 시대죠. 자, 이렇게 내면의 진실함, 성의를 바탕으로 마음의 평정, 정심을 찾아서 꾸준히 자신을 닦아나가는 수신, 과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제가, 즉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겁니다. 제가 네, 집안을 가지런히 함은 그 몸을 닦는 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역시 결국 자기 수용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수신이 잘 된 사람이면 뭐 당연히 가정도 잘 이끌 것 같긴 한데 대학에서는 왜 이걸 특별히 강조했을까요? 제가의 핵심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제가의 핵심은 바로 치우치지 않음, 즉 편견, 벽, 픽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아, 편견이요? 네, 대학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5가지 감정적인 치우침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막 콩깍지가 씌어서 단점을 못 보고, 아, 그렇죠. 둘째는 미워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장점도 무시하고 나쁘게만 보고, 셋째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대상에게는 비판 없이 그냥 맹종하기 쉽고, 넷째,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감싸주려 하고, 그리고 다섯째는 내가 좀 거만하거나 게으른 상태, 어도에서는 상대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뼈 때리는데요. 듣고 보니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겪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아주 흔하죠. 특히 그 속담 인용한 부분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의 악함은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벼의 싹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는 알지 못한다. 인 목지 그치지 억 못지 급요지 속. 네네, 그 비유. 정말 그렇죠. 내 자식한테는 한없이 관대해지고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사소한 잘못도 엄청 크게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공정한 생단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바로 그겁니다. 대학은 이런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천하에 드물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천하에 드물다. 네. 특히 가족처럼 가깝고 애증이 얽히기 쉬운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죠. 그래서 촌수가 없어 더 가깝다는 부부관계, 무촌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예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가까울수록 함부로 대하기 쉬우니까요. 아, 얘가 중요하군요. 네. 이렇게 자신의 감정적 치우침, 즉 편견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노력, 이게 바로 제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편견은 스스로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즉 수신이 안 되면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죄가는 수신에 달려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다스릴 수 있어야 다른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개인의 수양이 관계의 질로 직결된다는 통찰이네요. 와. 그런데 이 성의, 정심, 수신, 재가에 이르는 길이 들어보니 정말 끝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깨달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끊임없는 자기 연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경에 나오는 위나라 무공의 예를 드는데요. 아, 위무공. 네, 그는 나흔이 넘어서도 마치 옥이나 뿔을 다루는 장인처럼요. 끊임없이 자르고 갈고 쪼고 닦는, 즉 절차탕마하는 자세로 배움과 덕행 수련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차탕마. 끊임없이 갈고 닦는다. 네, 이건 뭐 비단 옛날 군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던 혹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든 이 절차탕마의 자세, 즉 꾸준하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평생에 걸친 배움, 도학과 자기수련, 자수의 과정인 셈이죠.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절차탕마하면서 덕을 쌓으면 그 영향력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남는다. 이런 거군요. 네, 전왕을 잊지 못한다. 이후 전왕부왕. 이 구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훌륭했던 옛 군주의 덕을 후세 사람들이 잊지 않고 계속 기리고 본받으려 한다. 이런 의미니까요. 개인의 노력이 시대를 넘어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것이 바로 대학이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밝은 덕을 밝히고 민명득, 사람들과 새롭게 관계 맺으며 친민, 마침내 지극한 선, 지우지산에 이른 리더나 개인의 삶. 그 삶은 그 자체로 빛이 되어서 오랫동안 기억된다는 거죠. 아, 세상을 떠난 후에도 몰세, 잊히지 않는 불망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홀로 있을 때 그 진실함, 성의에서 시작된 작은 노력이 마음을 바로잡고 정심, 나를 닦는 수신 과정을 거쳐서 가정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그림을 대학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학의 성의, 정심, 수신, 재가를 쭉 따라와 보니까요. 결국 모든 것은 나에게서 시작해서 관계로 확장되는 여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성어 중 형어 외, 즉 마음속의 진실함이 결국 겉으로 드러난다는 말이 새삼 깊게 다가옵니다. 네. 내면의 상태가 결국 나의 태도, 행동, 그리고 관계 맺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겠죠. 네, 그리고 이 네 단계는 뭐 분리된 숙제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 과정에 가깝습니다. 알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진실된 뜻, 성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감정의 동요를 알아차리고 다스리려 애쓰고 또 꾸준히 자신을 갈고 닦아서 편견 없는 관계를 맺어가려는 노력,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돌아가는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특히 혼자 있을 때의 나, 신독, 감정에 휩쓸리는 나, 정심의 퍼부제, 나도 모르게 갖는 편견, 벽,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2000년 전 사람들의 고민이었지만 놀랍게도 지금 당신의 일상 속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나요? 빠르게 변하고 온갖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당신은 어떻게 내면의 진실성을 지키고 계신가요? 또 감정의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잡고 편견 없이 사람들과 관계 맺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대학의 지혜를 거울 삼아서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마음과 관계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